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상산고 자사고 취소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 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고 문제가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자사고를 취소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영광 한비 원전 고장 사고 때 한수원은 전북에 별일 아니라는 듯 문자 한 통을 보낸 게 고작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덥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발표한 뒤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발표 나흘 만에 기자들 앞에 섰는데요. 자사고 취소를 위해 헌법재판도 불사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김승환 교육감의 기자간담회.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자사고 취소권이 교육부 장관이 아닌 교육감에 있다는 점을 확인받고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취소를 관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에. 우리 교육청은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강구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기대를 해요. 설마 그런 상황은 오겠냐. 자사고 평가 커트라인을 전북만 80점을 적용한 건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답했습니다. 형평성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도 있지만 이 같은 도에서의 형평성도 봐야 되는 것이죠.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 지표에서 많은 감점이 이루어졌고 사회적 배려자 선발 비율을 놓고 교육청과 상산고가 서로 다른 기준을 내세우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평가 기준을 강화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율 선발을 했으니까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것은 교육자로서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율 선발이지만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그걸 받아들여서.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받으면 평가 과정이 적합했는지 심의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지방교육청과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는 게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어떤 내용들이 와서 검토를 한 후에 검토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교육감님이 계속 그렇게 좀 강성어조로 말씀하시니까. 지난주 상산고가 행정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에는 김 교육감이 헌법재판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공언함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된 교육부의 입장 발표와 동의 여부가 전국적인 교육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김승환 교육감의 기자 간담회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페이크 뉴스라고 생각해요. 일부 언론이 자신들의 소망을 청와대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계속 내뱉는 게 아닌가. 아니, 그 선도적인 역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우리 일을 한다는 거지. 그 선도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우리 거 우리 일 한 겁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때 동의권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현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촛불 정부에 알맞게 이거 동의권 없애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없고 한번 백보를 양보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육감이 생각을 달리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에 다시 소집을 해가지고 상산고 다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하면 그게 직권남용 아니에요. 우리 전북교육의 힘이 그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치권이 조언하는 건 모르지만 조언의 선을 넘어서서 개입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처리할 겁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저는 SNS에서 다 밝힐 겁니다. 누가 어떤 압력을 넣는지를.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이 정치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총리의 부동의를 압박하기 위해 국회의원 집단 서명까지 추진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한구원 기자입니다.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간담회.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간담회인데 손학규 대표 등 중앙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상산고 학부모와 동창회 등으로부터 재지정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들은 손 대표는
부동의를 공식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고 교육 철학의 문제인 만큼 상상고 재지정 철회를 부동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는 26일에는 교육부총리와 김승환 교육감 등이 참석하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려 자사고 재지정 논란을 다루게 됩니다. 정운천 의원은 한 발 더 나가 교육부총리에 부동의를 요구하는 안을 마련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서명을 담은 요구안은 이번 주 교육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인데 교육 현안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압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상상고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이 정치적 개입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파장 확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이달 초 충남 공주 인근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으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후에도 고속도로 역주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86살 운전자가 20km 넘는 거리를 역주행하다 경찰이 출동해 멈춘 일이 있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밤 11시 넘어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상행선. 승용차 한 대가 2차로 도로를 따라 반대 방향으로 질주합니다. 운전자는 충북 충주에 사는 88살 윤모 할아버지. 경남 거제에 여행 갔다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려 기름을 넣은 뒤 입구를 출구로 착각해 역주행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역주행 차량의 동선을 따라 먼저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건너가 차단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평균 시속 70에서 80km로 20km 넘는 거리를 거꾸로 내달렸습니다. 100m 전방에서 불꽃 신호탄을 보고 속도를 줄여서 경찰관 앞에서 최종 정차를 했습니다. 한밤중이라 통행량이 많지 않았던 데다 경찰의 제지도 빨라 할아버지의 역주행은 별탈 없이 끝났습니다. 경찰은 할아버지가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건강에도 별 이상이 없었다며 할아버지에게 운전면허 반납 의사를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역주행을 단순 실수로 보고 할아버지를 훈방 조치했지만 닷새 전에도 77살 운전자가 동해고속도로에서 14km를 역주행한 바 있어 고령 운전자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최근 가동 중단 사태가 빚어진 영광 한빛 원전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 문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빛 원전은 사고 당시 전북에는 별 문제 아니라는 듯 문자 한 통 보낸 게 고적이었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고창바로 아래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 지난달 10일 제어봉을 과도하게 빼내는 과정에서 원자로 내에서 갑자기 열출력이 급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간 경보음이 울렸고 직원들은 제어봉을 넣어 부랴부랴 사태 수습을 했습니다. 당시 한빛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 원자력 측이 전라북도에 보낸 문자입니다. 원자로를 수동 정지했다는 조치 사항만 있을 뿐 원자로 내 열출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다는 사고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최악의 원전 사고인 체르노빌 사고 유형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지만 이웃 전북에는 그저 피상적인 정보만 담은 문자 한 통이 전부였던 겁니다. 지난주 한수원 한빛본부장이 전북을 방문했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의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한빛원전 사건 특별조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직원의 원자로 출력 변화값 계산 오류에 안전지침 무시, 무자격자가 운전에 참여하는 등 사고가 총체적인 인재였다는 결론입니다. 저희들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그 원자로 헤드를 열고서 물리적인 건전성에 대해서 유관 점검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한빛원전의 이 같은 태도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원전 이상 여부에 대해 상황을 축소 전파하지 말고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알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도의회 역시 원전 특별조사위에 도민 추천 전문가 참여를 촉구하는 등 전남 못지않게 위험에 똑같이 노출된 전북 도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희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향후 종합 발표를 통해 지역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북에서도 한빛 원전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한국농수산대 멀티캠퍼스 논란에 도의회 의장단이 한농대를 방문해 우려를 전했습니다. 한농대 측은 농업 후계자를 늘리기 위한 정원 증원 계획이 추진되고 있을 뿐 캠퍼스 분할 시도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경북에 제2캠퍼스가 신설된다는 논란에 대한 항의의 의미입니다. 한농대는 취재진의 총장실 출입을 거세게 가로막을 정도로 논란에 민감했습니다. 정치권에 너무 앞서가는 거니까. 그래. 그 얘기를 듣는 게 좋겠다 해서 오신 거잖아요. 문제의 발단은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한농대 캠퍼스를 타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부터 경북, 영주, 문경, 예천 지역의 최 의원이 농수산대를 나눠 경북으로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농대 측은 농업 후계자 확충을 위해 550명인 정원을 2배로 늘리는 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캠퍼스 분할 이전은 아니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멀티 캠퍼스 개념도 우리 전북에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총장의 답변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평화당 김종애 의원이 한농대의 소재지를 아예 전북으로 못 박는 법안까지 제출한 상황. 농생명 산업 발전을 위해 2015년 전북으로 이전한 한국농수산대가 소재지 논란을 털고 지역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20대 청년층의 타 지역 유출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도내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된 20세에서 29세 인구는 지난해 9,400여 명으로 2017년 7,000여 명에 비해 1년 만에 25%나 증가했습니다. 20대 전출자는 2011년 4,000명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새만금개발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균형발전 지역순회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복합혁신 전략과 국가혁신 클러스터와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북 연구개발 중심지 조성을 위한 전북 테크 비즈센터의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전주 만성동에 들어서는 테크 비즈센터는 398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1년까지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지며 기업 임대와 창업 보육 공간 등이 마련됩니다. 도는 전북 테크 비즈센터를 통해 전북 연구개발 특구 정착을 위한 기술 사업화와 산학연 협력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저소득 남성 독거노인을 위한 전문 복지시설이 전주에 들어섰습니다. 전주시와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은 삼천동 양지노인복지관에 전주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를 설치하고 저소득 남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휴식 공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힐링센터에선 일상에 필요한 요리와 스마트폰 사용법 등과 관련된 교육이 실시됩니다. 우리나라 초기 청자의 발생과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진안 도통리 청자 요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지역 소식 이종유 기자입니다.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는 초기 청자의 발생과 변천을 보여줘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게 문화재청의 평가입니다. 도통리는 지난 2013년부터 5차례 발굴 조사를 통해 10세기에서 11세기에 걸쳐 초기 청자를 생산했던 가마터임이 확인됐으며 그중 2호 가마는 43m 길이로 호남 지역 최대 규모였습니다. 진안군 최초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예정인 도통리 청자요지가
초기 청자 발생과 변장 과정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보존 관리와 정비 활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주말 열린 고창 복분자와 수박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고창군은 사흘간 축제장을 찾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16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만여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제장에서는 복분자와 수박을 시중가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해 7억 5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남원시가 양파 과잉 생산을 해결하기 위해 7월 말까지 대만으로 1,700여 톤의 양파를 수출하기로 하고 96톤을 첫 선적했습니다. 남원시는 미국에도 양파 수출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양파 팔아주기와 소비 확대 운동을 전개하는 등 양파값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수출을 통해 양파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남원 양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수출 시장 다변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자치단체 특산물에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입힌 지역 혁신 아이디어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우석대 링크사업단과 연계해 무주 어죽을 소재로 한 상품화 계획을 마련했으며 무주 머루포도와 사과를 활용한 무주의 삼색빵 등 특산물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소와 염소의 구지역 백신 접종이 완료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구지역 발생 예방과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도내 사육 중인 소와 염소 47만 1,000마리의 예방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구제역 항체 양성률이 60% 이하로 나타난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과태료 처분과 백신 보강 접종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물 등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산시가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자진 신고 대상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애완견이며 유실이나 죽음, 소유자의 주소 등 소정의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기간 이후에는 집중적인 점검이 실시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군산 지역 도의원과 전기공사협회가 어제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지역업체 배려를 촉구했습니다. 도의원들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관협의회에서 지역업체 참여 방안 의제를 채택했는데도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아 지역 전기사업 업체는 사실상 외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업자 모집 변경 공고를 하고 평가위원 모집과 운영에도 공정성을 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군산시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새 기관의 협약으로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은 법인을 설립해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 용역을 통해 시기와 노선 등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시민 펀드를 발행해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최대한 시민들에게 환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시네마테크 시네필 전주가 오늘부터 7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여성 문제를 다룬 작품을 상영합니다. 아시아나 국제 단편 영화제 순회 상영회가 내일 완주 미디어센터에서 열립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이 내일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 콘서트 다담을 진행합니다. 브릭으로 과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체험 전시 브릭 사이언스 파크가 오는 29일부터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마련됩니다. 전북의 역사와 문화 등을 모두 엮은 들어라 전라북도 산천은 노래다 시집 시화전이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69주년 6.25 전쟁 기념 행사가 오늘 전주 오펠리스 등 도내 각 시군에서 열립니다. 지식재산의 인식을 높이고 발명 열기 확산을 위해 마련된 전북 지식재산 창업 페스티벌이 오늘 전북대 구정문 일대에서 열립니다.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오늘 시청 강당에서 노미경 여행작가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로 강좌가 진행됩니다. 군산시는 오늘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을 갖고 총 55일간 운영에 들어갑니다.
장수구는 오는 29일 전북 천리길 해설사들과 함께하는 방화동 생태길 걷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막다가 오후 들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덥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9도에서 낮 기온은 31도, 익산은 18도에서 31도, 동북권이 무주가 16도에서 31도, 장수가 15도에서 29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19도에서 29도, 부안이 18도에서 29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김제, 정읍, 고창, 임실, 순창, 장수가 좋음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